지난 3월 17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GTC 2026 행사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고객들로부터 H200 구매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칩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우리 삶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왜 중국에 엔비디아 칩을 팔도록 허가했을까요? 먼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AI 칩 H100, H200 등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칩들이 중국의 AI 개발, 특히 군사 기술에 쓸 수 있다는 국가안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칩 없이도 AI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는 전략을 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5년 7월경 먼저 H20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칩부터 수출을 허가하면서 미국 정부의 매출의 15%를 내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2026년 1월 더 강력한 H200 수출까지 공식 허가한 겁니다. 이번엔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된 고객들에게만 판다고 발표했고, 상무부가 1월 중 규정을 공표하면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트럼프 정부의 계산이 명확합니다. 완전히 막으면 중국이 화웨이 같은 자국 AI 칩으로 빠르게 대체한다. 중국 시장을 통째로 잃고 미국 기업의 수익도 날아간다. 차라리 일부 허용해 수익과 중국의 자립 속도를 늦추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의 최신 AI 칩이 점점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완전 차단은 오히려 중국 기술 독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결정에 미국 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의원들이 AI 오버워치 액트나 세이프 칩스 액트 같은 법안을 강하게 추진 중이에요. 이 법안들은 H200 같은 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30개월 정도 일시 중단하거나 의회가 직접 라이선스를 검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상태고 지금도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 의회의 이 싸움이 한국 반도체 업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사면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이제 핵심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H200 한 개에는 HBM32가 정확히 141GB 들어갑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메모리는 AI 연산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중국 측 구매 물량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가 나눠서 40만 개 이상의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40만 개, 141GB는 계산해보니 수십 페타바이트급 HBM 수요가 한 번에 생기는 겁니다. 이 수요는 전부 어디로 갈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중국이 HBM을 직접 만들 수 있냐고요? 아직 못 만듭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워낙 강해서 중국의 HBM 양산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 AI 칩을 분해해봤더니 들어간 HBM은 거의 전부 제재 이전에 한국에서 공급받은 재고였습니다. 신규 물량은 한국산 없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2026년 HBM 생산분을 이미 전량 사전 판매 완료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죠. 트렌드포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은 2026년 HBM3이 공급 가격을 약 20% 인상했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수요 폭발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조가 한국 경제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게 왜 한국 경제에 중요할까요? SK하이닉스의 매출에서 미국 관련주로 엔비디아 비중이 2025년 기준 70%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HBM 주문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 실적이 폭발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은 2026년을 1990년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버금가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 규모가 546억 달러, 전년 대비 58% 성장할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업계 최우선 투자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이 사면, 미국이 더 허가하면 한국 HBM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의회가 세이프 칩스 액트 AI 오버워치 법안을 통과시켜 수출을 다시 막으면 이 수요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수출의 20% 가까이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환율 안정, 고용 증가, 임금 상승, 심지어 집값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익률, 보유, 부동산 가격이 한국 반도체 기업 실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자산 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자, 오늘 핵심 3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바이텐스, 알리바바, 텐센트 40만 개 이상 구매 승인을 받았고 젠슨 황이 제조 재개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둘, H200 하나에 HBM3이 141GB가 들어갑니다. 중국은 아직 HBM을 못 만들고 이 수요는 전부 SK 하이닉스와 삼성으로 직결됩니다. 생산은 이미 풀가동, 가격도 20% 올랐습니다. 셋, 미 의회 AI 오버워치 액트나 세이프 칩스 액트 법안이 이 흐름의 최대 변수입니다. 통과되면 H200 수출이 다시 막히고 한국 반도체 업황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의회와 백악관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2가지 변수입니다. 첫째, AI 오버워치 액트나 세이프 칩스 법안의 진행 상황. 미 의회가 막느냐, 트럼프가 밀어붙이느냐가 한국 HBM 수요를 좌우합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플랫폼 출시 일정. HBM4 수요가 본격 터지면 한국 반도체의 다음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 구조를 아시면 앞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바로 연결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팩트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 판단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